성독과 송독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읽는 옛날 한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그 문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독이다라고 송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성은 쉽게 말하면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이고요. 송은 노래같이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운율을 넣어서 노래같이 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성독이라고 하고요. 어디는 송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성독이라고 하면 소리내서 낭낭하게 읽는 거는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이 되고요. 송은 노래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노래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요. 지역에 따라서 가락이 있는 동네가 있고요. 가락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가락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송독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이 밋밋하니까. 근데 말에 그 고저와 장단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가락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동네는 송독을 더 구슬지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뭐 판소리라든지 시조라든지 이렇게 소리 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이제 상가집에 갔을 때 어느 집안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만 하는 동네가 있고 어디는 아이고 우리 엄니 살아생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랜지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송독을 더 이렇게 구슬지게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문을 공부할 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국가를 부르더라도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외우면요 잘 못 외워져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노래 시작하면은 그냥 끝까지 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읽으면서 장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부동산에 신고가 이런 어떤 사람은 신고가로 읽어요. 그러면 신고 알리는 가격이란 말이 되죠. 원래는 신고가죠. 새로운 고가, 새로운 높은 가격 이런 뜻인데 신고가인데 신고가로 읽어요. 그럼 어때? 잘못 읽는 거죠.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이라는 뜻은요. 길다. 길게 읽어야 된다. 신고가. 새로운 고가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신고가면 이상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많이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으면 어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문 문장을 읽으면서도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뜻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옛날 훈장 선생님이라고 하죠. 훈장에 딱 누워서 옛날 담배 그 곰방대인가 일주간 담배대가 있어요. 옛날 그 대나무로 말할 기도 그렇게 하고 누워 계시는데 제자들이 막 읽는데 스승님 조는 것 같아. 근데 제자가 읽는데 땅땅 두드리면서 요놈 어디 틀렸어 이렇게 하신다고. 그 잿더리 그 옛날 노스리 만든 잿더리 땅땅 두드리. 그 옛날 이제 영화에 가끔 나오죠 그런 게.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요. 읽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지 뭘로 있는지 금방 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신고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신고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락은 제각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실 때 뭐 이렇게 읽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아버지 가방에 뭐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그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노래 가락에 붙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읽다 보면 그 운율이 나오죠, 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별로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운율은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뜻을 이해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장단이 달라집니다. 길게 읽느냐, 짧게 읽느냐가.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한문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송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성독을 하고 말해도 됩니다. 이거는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편의상 요거 그냥 화면 공유를 해서 이걸 좀 띄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게 화면 보이죠? 여기 보면요. 자, 그냥 편의상 제가 한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름이량지위돈이 계지제서냐 요성지제성야라. 옛날 때 이렇게 읽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름과 일량이 일러서 돌아가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름 일량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 읽어서요. 일, 음일, 양지 이렇게 읽으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일, 양지, 위도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어색해서 틀립니다. 그래서 한문이라고 하는 거는 운율을 넣어서 읽다 보면 뜻이 정밀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뜻이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름이량지위돈이 계지제성야요 성지제성야라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옛날. 근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량지위돈이 계지제성야요 성지제성야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기의 가락대로 읽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끊을 때 끊고 이을 때 이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이제 헛수고하는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 이래도 안 되고 신고가인데 신고가 하면 안 되듯이. 예를 들어서 모든 한문 문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 옆에 보면 이상한 문자가 보이죠. 이게 옛날 구결토입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설총의 이두문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설총의 이두문자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중 일부가 내려와서 이거 구결토로 해요. 저는 일부러 이제 옛날 거를 복원되지 않으면 전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구결토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 구결 이두문자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어의 어원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다 이두문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부 서당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일부러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더 편해요. 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옛날 책 보면 고세도 이게 그 구결토가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문자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두문자 썼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독과 송독은 이제는 소리내서 읽느냐, 노래같이 읽느냐의 차이인데 그건 사실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지역별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뜻을 알고 읽느냐, 뜻을 모르고 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락은 제각각입니다. 취향 따라도 됩니다. 그거는 뭐 그 문파별로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 책 이런 말에 독서 백편 의자야. 독서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요. 이 한문 문장을 토를 넣어서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그 가락이 맞게 돼 있어요. 가락이 안 맞으면 해석이 딱 끊어지게 됩니다. 읽는 것도 안 되고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읽다가 자연스러운 어조가 그게 해석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구름잡는 얘기 같은데 한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감이 좀 올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